자, 연력학 0법칙부터 3법칙까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대학에서 한 학기를 배워도 모르는 건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보면 연력학 0법칙이 있어요. 0법칙. 연력학 0법칙은 열평형의 법칙, 온도평형의 법칙. 이름만 딱 들어도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고온체와 저온체를 접촉시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서 아까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전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고온유체와 저온유체를 같이 놓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다? 열이 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얘가 열평형, 온도평형에 대한 법칙이지. 에? 에. 그래서 얘를 뭐로 쓴다고요? 온도계의 원리입니다. 라는 말도 밑에 써있죠. 우리는 이제 연력학 0법칙 핵심 키워드는 뭐야? 요 말만 딱 암기하고 있어도 나보고 쓰라고 하진 않잖아. 객관식이니까 고온과 저온이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같은 온도가 되네요. 이게 연력학 0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력학 1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원래 우리가 화학 반응식 썼을 때 뭐 썼죠?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물질의 종류는 바뀌어도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에너지에 뭐가 보존된다는 거야? 양이 보존된다. 에너지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니까 에너지의 양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이 어떻다? 변하지 않아요. 양이. 그 다음에 열과 에너지와 일은 같다라고 하는 법칙이 1법칙을 근거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에너지는 열과 여러분들 같이 보지. 맞나요? 열량 그러면 몇 칼로리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에너지와 열은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일도 에너지랑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일도.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기계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사실 이게 더 확실히 좀 와닿긴 합니다. 에너지는 열과 같은 말 같아요. 열량, 에너지는 킬로칼로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에너지와 열도 어때요?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것이 열과 일은 어때요? 전혀 달라 보이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야? 얘랑 친구고, 얘랑 친구니까 너랑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그래서 이제 뭐다? 열과 일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열이 에너지고 일이 에너지니까 열과 일도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열과 에너지를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같다. 이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소망치 2개를 막 두드렸어요. 그게 소망치 2개를 두드리면 뭔가가 나와줘야 되잖아. 뭐가 나와? 일을 했더니 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과 열은 에너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뭐가 나와? 봉급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은 일한 것보다 조금 나오잖아. 그죠? 근데 사장님은 일한 것보다 많이 줬다고 그래. 그럼 중간에 심판은 뭐라 그래? 일한 만큼 받은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그죠? 다 형태만 바뀐 것 뿐이지 뭐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존된다. 자, 가역적인 법칙이죠?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양이니까, 이거 가역적인 역을 끝나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1kg은 1000g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1m는 100cm예요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요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가역적. 여기서 이렇게는 못 바꾸잖아. 근데 사실 얘네들은 뭐라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걸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해. 이건 설명했죠? 1kcal는 4.184kJ이에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야. 에너지의 단위. 얘는 뭐의 단위야? 1의 단위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킬로칼로리는 칼로리로 바꿀 수는 있어도 킬로칼로리가 어떻게 킬로줄로 바뀌냐. 얘는 에너지고 얘는 뭔데? 1인데. 다른 말로 하면 틀리게 생각하면 어떻게 킬로그램을 미터로 바꾸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죠? 근데 이 근거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에서 무작정 암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암기했던 게 에너지를 에너지로 바꾼 게 아니라 에너지 1로 바꾼 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단위 안 쓸 거야. 이제 앞으로는 국제 표준 단위는 줄이야. 줄. 지금 뭐 우리 일반적으로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하면 뭐 몇 킬로칼로리 막 나오잖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킬로칼로리 없어지게 되고 킬로줄이나 줄로 바뀌게 될 거예요. 뭐 바꾸면 되잖아. 뭐 바꾸는 게 뭐 어려워. 요 관계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돼? 이 말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이거 퍼져. 1킬로칼로리는 얼마라고요? 4.184 킬로줄. 이 말 아냐? 맞죠? 그래서 우리 얘를 앞으로 뭐라고 읽어? 항상 분모가 어른이야. 분모가 어른. 분모가 얘 뭐야? 에너지. 얘는 뭐야? 1. 얘는 뭐라 그래? 열의 일당량. 얘는 에너지 얘가 열이지 열. 그래서 얘는 열의 일당량입니다. 이렇게. 열의 일당량.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말하면 4.184 분의 1의 킬로칼로리 퍼 킬로줄도 말할 수 있겠죠. 얘랑 같은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1의 1 열이죠. 1의 열당량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분모 분자를 바꾸고 역수에 불과한 거니까 하나만 암기하자. 우리 책엔 2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모부터 열과 1이니까 열의 일당량, 1과 열이니까 1의 열당량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호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라 우리는 킬로칼로리를 킬로줄로 바꿀 수도 있고 킬로줄을 킬로칼로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가역적이다. 가역적이다. 한쪽으로만 가는 건 뭐야? 비가역적이죠. 양쪽으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가역적인 법칙이에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자,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뭐로 바꾸고요? 일을 하면 열로 바뀌고 열심히 열을 공급하면 뭘로 바뀐다?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만 바뀌는 거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는 보존되는 겁니다라는 거지. 보존됩니다. 그죠? 그 의미가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변환이 가능하니까 가역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요 관계를 아니까 변환 가능하시잖아. 그죠? 1킬로칼로리는 4.184 킬로줄이니까 그럼 5킬로칼로리는 얼마예요? 뭐 바꿀 수 있고 반대도 변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열역학 1법칙. 열역학 2법칙은 에너지 흐름의 법칙입니다. 얘는 흐름의 법칙. 얘는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법칙이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법칙이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법칙이야. 얘는 한쪽으로만 가요. 얘도 에너지고 얘도 에너지잖아. 그죠? 에너지 흐르는 걸 보는 건데 흐르는 거는 한쪽으로만 흘러. 자연적으로. 자, 내가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봐. 자연적으로 일이 열로만 가는 건지 열이 일로만 가는 건지 한쪽으로만 갔는데 어느 게 맞는 거냐? 그럼 손을 딱 들어서 막 부딪혀. 그러면 내가 쇠망치 2개를 막 부딪히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죠? 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쇠망치 딱 만져봐. 뭐 어떻게 돼? 뜨겁죠? 그러면 일이 열로 바뀌는 거죠. 자연적으로 바뀐 거잖아. 근데 내가 뜨거운 쇠망치를 딱 대고 있으면 다 튀나? 안 튀잖아. 자연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열을 가지고 뭐 우리 증기기관차 같은 거는 막 석탄 막 떼가지고 증기기관차가 동작되는데 걔는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 기계적인 동력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고 자연적인 것은 어때요? 열은 일로 바뀌는 건 자연적인 거잖아. 근데 열은 일로 자연적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법칙, 경험적인 법칙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갔더라면
열 효율 100%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갔다면. 근데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효율이 매우 중요시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분이 있고 효율적으로 안 하는 분이 있잖아.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지? 한쪽으로만 가니까 비가역적인 법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나요? 연력학 뭐 법칙이야? 이 법칙이죠. 이 법칙. 에너지 흐름의 법칙. 이게 한쪽으로만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더라? 소망치 2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 연력학 3법칙. 절대 영도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어. 절대 영도의 법칙. 어떠한 방법으로든 절대 영도. 섭씨 마이너스 273.15도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잠깐 말했는데 뭐 0.001초 동안에 갔었다고 했는데 뭐 소방설비 기사 문제 내는 사람이 뭐 사이언스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종 연구기관과 2종 연구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1종 연구기관이 뭐야?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이죠. 여러분 연력학 1법 공부했어. 근데 1법칙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죠? 1종 연구기관. 다시 말하면 뭐지?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형태만 바뀐다고 이야기했는데 에너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에너지가 감소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1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걔는 1종 연구기관이라는 거지. 맞나요? 그 다음에 2종 연구기관은 2법칙을 알고 있는데 2법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자연적으로 어떤 열에서 1로 갔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연료율 100% 없다고 했는데 연료율 100%인 기관이라고 하든지 그거는 2법칙과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걔는 뭐지? 2종 연구기관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종, 즉 0종과 지금 3종은 없어. 1종과 2종이 있다라는 거죠. 1법칙에 위배됐다, 2법칙에 위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됐습니다. 3번의 열량의 단위죠. 열량의 단위. 1kcal, 1BTU, 1CHU. 아마 지금 분위기에서는 BTU나 CHU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 기존에 있던 책에서 빼기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번 또 나오면 어떡하나 생각을 해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kcal라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공부하셨어요. 표준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의 비열이 얼마야?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씨. 그죠? 똑같은 말이 뭐야? 1 칼로리 per g 도씨는 같은 말이죠. 그죠? 자, 말한 것처럼 1kcal라고 하는 물을 갖고 말한 거니까 1kcal는 얼마만큼 에너지예요? 물 1kg을 1도씨만큼도 필요하냐 1kcal라고 공부를 우리 사실 먼저 했지. 비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1kcal의 정의는 그거고 칼로리는 물 1g을 1도씨만큼 높이는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크기를 뭐로 했다? 1칼로리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도씨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3도씨의 물을 4도씨의 물로 올릴 때나 70도씨의 물을 71도로 올릴 때나 같은 1도씨지만 사실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기준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14.5도씨의 물을 15.5도씨의 물로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도F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 1도F는 60에서 61도F로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고 1CHU는 1파운드를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물론 그 1도씨도 14.5도씨에서 15.5도씨가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 비열로만 본다면 1 BTU per 파운드 도F 이게 물의 비열입니다. 그죠? 1 CHU per 파운드
도시도 물의 비열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물의 비열을 암기하고 있으면 킬로칼로리 BTU CH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인지는 당연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열 있어, 비열. 한번 보셨죠? 비열이란 어떤 물질 단위 질량을 1도씨만큼, 또 다른 말로는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아, 그런데 기체의 비열은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기체, 액체나 고체의 경우에는 그냥 비열이 무엇인지만 알고 크기만 알면 되는데, 기체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체는 1도씨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야. 1도씨 올리면 온도가 변하죠. 그럼 뭐가 변해, 기체는? 최적이 변하잖아. 그죠? 예. 최적이 변하는데, 최적을 변하지 못하도록 딱 가두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변하게 되는 거죠. 최적을 못 변하니까. 그래서, 비열을 측정을 할 때, 기체의 비열은 정압비열과 정적비열로 나누어집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맨 아래줄 세 번째. 그래서 정압비열은 뭡니까? 압력이 콘스탄트하다. CP라고 쓴 거고요. 정적비열은 최적이 콘스탄트하다. CV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CP는 뭐야?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이고, 정적비열은 최적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관계만 몇 개만 보려고요. 거기 넘겨보시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이 있는데,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항상 큽니다. 그 다음에 CP에서 CV를 빼주면 이것은 기체상수 R값이 나와요. 원래 우리 R값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나? MT분의 PV에서 뭐 쭉 구했었죠. 근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다? R값도 관계가 되네. 그 다음에 CV분의 CP,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비열분의 비열이니까 비열비라고 하자. 원래 우리 무게분의 무게는 뭐였죠? 무게의 비는 비중이라고 했죠. 얘는 뭐야? 비열비라고 하자. 비열비. 이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열비를 가만히 보니까 뭐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가져? 단원자 분자냐, 이원자 분자냐, 삼원자 분자냐. 자, 모든 단원자 분자는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1.67배 더 큰 거예요. 이원자 분자는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1.4배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삼원자 분자는 정압이 정적보다 1.33배 더 큰 거죠. 그죠?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정압비열, 정적비열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압비열이 크다 확실한 거고, 빼주면 R값이 나온 것이고, 나눠주면 비열비가 나오는데, 비열비가 1보다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모가 정적이 돼야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1.67, 1.4, 1.33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수증기의 비열이 얼마예요? 수증기? 수증기의 비열이 0. 얼마였죠? 44 칼로리 퍼 그람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수증기의 비열은, 수증기는 기체니까, 그럼 이 비열은 정압비열이야, 정적비열? 원래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비열이 두 가지나 되는데 그냥 말하면 어떡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체의 비열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압비열을 보고 있는 거야. 정압비열을. 그죠? 그냥 비열, 그럼 뭐예요? 큰 비열을 보고 있는 거야. 큰 비열을. 만약에 정적비열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 정적비열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지. 수증기는 얼마지? 네? 1.33이잖아. 1.33. 수증기는 H2O니까 얘는 3원자 분자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몇 원자 분자? 3원자 분자니까 1.33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고? 0.44 들어가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정적비열 구할 수 있지. 맞나요? 구하라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구할 수는 있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뭐 이 값은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연용량. 그죠? 공부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멸과 현열 공부하셨죠? 넘어가고. 그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원 오른쪽에 또 나오죠.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의 종류를 한 번씩 더 보셔라 라는 거죠. 그죠? 됐네. 그죠? 뭐 있나요? 다 보셨죠. 이래서 또 한 장이 끝났습니다. 4장 건축물 화재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딱 한 장 끝났습니다.